아이인 것 같아. 이 드라마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진심으로 묻습니다. 이 드라마 제목을 한지민 정체찾기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10화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소미는 누구냐고요? 전생이냐 환생이냐 혼수 상태냐? 도대체 뭡니까, 작가님? 그런데 이번 10화 예고에서 드디어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느꼈던 그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뇌피셜 3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소미는 누군가에게 쫓기듯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고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채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 일수일을 하며 가슴 깊은 구멍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무섭게, 누구보다 조용하게요. 그 인생이 바로 이해숙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해숙에겐 사랑하는 남편 고낙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엔 어린 아들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실종됩니다. 잠깐이면 된다는 순간에 아이는 사라졌고 경찰은 출동했으며 고낙준은 그 사건에 연루되어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결국 고낙준은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고 이해숙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이, 남편, 사랑, 일상,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억까지요. 그런데 이 사건엔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인물이 있죠. 바로 강정구 형사. 그는 진실을 파헤치는 자가 아니라 진실을 조작하고 사람을 망가뜨린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고낙준을 누명 씌운 것도, 아이를 찾지 못하게 한 것도, 지금까지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이라면 하나쯤 의심했을 겁니다. 왜 이해숙의 젊은 시절은 뒷모습만 보여줄까? 다른 인물들의 전생은 다 얼굴까지 보여줬는데 말이죠. 그 이유 단순합니다. 그 얼굴이 바로 소미 즉 한지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의 의도된 조작이었을 수 있어요. 이 사건의 모든 시작은 고의든 실수든 강정구라는 인물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 남편의 사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이 모든 것을 안고 살아온 한 사람, 기억을 지운 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잊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미는 아이만 보면 울컥하고 고낙준 앞에서는 묘한 감정을 느끼며 이해숙 앞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보이는 거죠. 이건 단순한 전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응어리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장면은 현실일까?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드라마의 현재, 천국이라는 이 공간은 과연 현실일까요? 아니면 소미가 살아있는 채로 임사체험 중에 자신의 전생을 하나씩 복귀하고 있는 중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한 사람, 소미, 즉 이해숙의 기억 회복과 감정 정리를 위한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들을 잃은 그날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마음속에 맴도는 질문이 있죠. 이 세계는 과연 현실일까? 등장인물들은 살아있는 걸까? 죽은 걸까? 아니면 살아있지만 죽음에 아주 가까운 경계에 있는 걸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미 한지민은 사실 이승에선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죽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의식이 끊긴 상태. 뇌는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재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소미의 전생 이해숙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죽기 전 삶에서 가장 강렬했던 순간을 떠올린다고 하죠. 그게 죄책감이든 슬픔이든 혹은 그리움이든 소미에게 있어 그 감정은 아들을 잃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소미는 그 기억을 다시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그 기억 속 자신이 해숙을 타인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드라마의 가장 미스터리한 설정. 임사체험 전생 중첩 세계의 핵심이죠. 소미는 지금 자신의 전생 이해숙과 함께 천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은 과거의 인격이고 소미는 미래의 자신. 이 둘이 하나의 공간에 존재하는 건 드라마가 상상해낸 무의식 속 시간 왜곡 구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소미는
고통스럽게 자신이 외면해왔던 감정들과 마주하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났고 죄책감을 남긴 남편 고낙준도 다시 만났으며 자신을 괴롭혔던 형사 강정구와도 대면하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소미는 그저 전생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들을 해소하러 온 겁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그녀를 낯설어 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이유. 그건 단순한 인연 때문이 아니라 소미 안에 모두의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숙으로 살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일, 하지 못했던 말, 포기했던 감정, 모든 게 응어리로 남은 채 소미에게 전해졌고 이제 그 응어리를 풀기 위해 전생의 자신과 마주한 것이죠. 만약 지금 이 드라마가 소미의 무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전생해상 임사체험이라면 천국은 실제 공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소미 스스로가 만든 마지막 공간,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기에 한 걸음 더 남겨둔 상태에서 스스로를 용서하고 가장 사랑했던 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 후에야 깨어나든 떠나든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징적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소미는 이해숙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환생이 아니라 전생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한 이해숙의 또 다른 나입니다. 그녀는 지금 고통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오해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며 죄책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용서를 주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죠. 이 드라마 생각보다 훨씬 심오한 치유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셨죠? 소미는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이를 보면 늘 울컥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싶어하고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유난히 끌립니다. 이건 단순한 모성의 연출일까요? 아니요. 이건 기억을 잃은 엄마의 무의식입니다. 지금의 소미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엔 지워지지 않은 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그날, 울고 있는 아이를 붙잡지 못했던 자신, 그리고 그 아이를 두 번 다시 안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던 삶. 그건 전생의 이해숙으로서도 현생의 소미로서도 가장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목사님. 겉으론 다정하고 반듯한 인물이지만 그 역시 어릴 적 교회에 버려져 5살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아이 유기 죽음. 이 설정은 그냥 붙여넣은 배경이 아닙니다. 소미가 잃어버린 아들의 삶을 뒤늦게 보여주는 장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소미는 지금 천국에서 자신의 아들과 다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마음은 먼저 알아봤기에 그 아이가 웃으면 눈물이 나고 말하면 가슴이 뭉클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해숙이 목사님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며 흐뭇하게 바라보던 장면. 그 장면이 너무 평화로워서 이제야 좀 천국 같네 싶은 순간이었는데 사실은 그 장면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재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해숙은 과거의 자신이고 소미는 그 기억을 되살아낸 환생. 목사님은 그 기억 속 잃었던 아들이자 이 세계에서 잠시 다시 만난 유일한 가족의 기억입니다. 그 장면이 먹먹했던 이유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소미와 이해숙이 동시에 그 아이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너무 닮았다는 걸 우리 모두 느꼈기 때문이죠. 사람은 잊어도 엄마는 기억합니다.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나눌 수 없다는 아픔을. 그리고 아주 가끔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만나는 기적 같은 순간도 존재합니다. 천국. 누군가는 그걸 아름다운 풍경이나 고통 없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그리워했던 사람과 마지막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소미는 전생의 자신과 사랑했던 남편과 잃어버렸던 아들과 다시 만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모든 감정을 정리하고 나면 그녀는 이승으로 돌아가든 진짜 천국으로 가든 더는 미련 없는 사람으로 떠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10회까지 오며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 드라마가 그리고 있는 천국은 죽음 이후의 공간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들이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용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생도 환생도 임사체험도 다 한 사람의 감정 안에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소미 그녀는 이에 숙이면서 이승에서 끝내놓지 못했던 감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 이 드라마가 진짜 보여주려는 건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 마음속 천국을 거쳐가는 여정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가장 울컥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해석도 꼭 나눠주세요.